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들 전망을 빗나간 판결이 나왔어요. 자, 이 판결의 의미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전문기자 주진희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인이 이렇게 탁탁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준법감시위원회 전문 심리위원으로 활약하신 홍숙탁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100% 100% 집행유예 확실하다. 집행유예 된다고 전무하셨던 판사를 직접 해보신 서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제 틀려가지고 너무 예. 기쁩니다. 100%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어요. 예. 자, 우선 주진우 기자. 삼성은 오랫동안 단 하루도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감옥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틀림없다고 삼성은 믿고 있었죠. 네, 삼성은 그 집행유예 이후에 파티까지 다 정해놓은. 그리고 나와서 할 성명 내용까지 다 준비해. 네,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말부터, 네. 재판을 받다가 좀 기류가 바뀐 점을 좀 감지하고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불과 판결 일주일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에 가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적으로 존속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좀 절박함의 발로였다고 봅니다. 어쨌든 12월 말 1월 초까지만 해도 철석같이 삼성은 본인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됐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다 됐다고 실제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단 하루도 자신만만하고 해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홍수탁 회계사님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의 근거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으려고 1년 내내 노력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하도 여기저기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특검부터 시작해서 문제 삼으니까 결국은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걸 뒀습니다. 특검 쪽에서 한 분, 그리고 삼성 쪽에서 한 분, 그리고 재판부가 지명한 한 분, 세 사람이 각각 심리를 했는데 홍수탁 회계사님이 심리를 하시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을 근데 말씀해 주세요. 각각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3명으로 구성해서 원래 팀이 돼서 같이 점검 평가를 하고 예. 공통 의견을 내는 게 이제 예. 원칙이었는데요. 서로 뭐, 의견이 다르니까 네, 달리 나온 거고, 뭐 제 의견은 저희가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한 여기서 2주 전에 했나요? 빵점이었습니다. 빵점. 빵점. 완전 빵점을 줬고, 왜냐면은 이제 기준,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냐 없느냐, 잘 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위험이 유형화. 말이 어렵다고 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예상하자인데 예상하자. 그렇죠. 네. 예상을 해야만 길목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무슨 불법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자. 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일반 직원한테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최고 경영진한테도 적용할 수 있느냐. 똑같이 하자. 예, 이재용 부회장 그럼 보직 해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나머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봤더니 빵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고서가 각각 나왔지만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이다, 최소 요건이다, 핵심이다라는 것은 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고서 앞부분에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고 전에 재판부가 이 빵점 보고서를 베이스로 해서 성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해명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서교 판사님 이 내용 아십니까? 성명 관련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그 성명을 이제 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재판부가 약간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장에서 재판부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걸 주준희 기자는 알잖아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병철 전 회장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뇌물을 준 부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삼성이 저지른 큰 범죄 그리고 뇌물 범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보안 감시 체계가 작동했는지 성명하라는 그러니까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홍수탁 변호사님이 빵점 매겼거든요. 네.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준영 부장판사는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결같이 따뜻한 시선을 줬는데 지난해 주심 판사가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또 네.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주심 판사가 바뀐 거죠. 주심 판사가 계속 삼성에게 온한 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었고요. 했었던 막판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실제 좀 네. 그런 저도 측면이 그게 있었습니다. 확실하다고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이번에 이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법정에서 낭독한 걸 보면 네.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는 문장들이 많아요. 판사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런 마음이 묻어납니까?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합의를 해야 되니까 3인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보통은 부장판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준법 감시까지 도입해가지고 처음부터 집행유예 풀어줄 목적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거 재판 뻔하다. 결론이 부장판사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다. 예. 그래서 마지막 재판까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는 배석판사, 주심판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배석판사가 요구한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작년 이제 9월달에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과 관련 분식회과 관련 거, 그 다음에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서 기소가 따로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증거인멸로 구속됐다가 재판까지 받았던 분이 집행유예 풀려난 어떤 백상봉가 이분이 이제 다시 또 복귀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삼성이 제대로 준법 감시 제대로 지킬 리가 없다라는 그 주심판사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식이죠. 그 부분에 또 우리 홍수탁 회계사님이 내놓은 그 심리위원 결과 보고서가 역할을 또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 정준영 부장판사는 심리위원 전문 심리위원을 도입까지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냥 준법 감시위원회로 해서 그걸로 이제 집행유예 풀어주려 했던 건데 기피 신청이 들어가고 강력하게 항의가 그렇죠. 들어오면니까 그건 이제 특검의 어쩔 수 없이 역할이었어요. 뭔가 전문 심리위원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리고 3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차피 홍순탁 회계사님은 빵 좀 줄 거를 예상을 하고서도 빵점까지는 예상 못하셨을걸요. 이제 38점. 어차피 양쪽이 하나씩 이제 전문 심리원을 두니까 마지막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제 지명한 강일원 심리위원 이분의 의견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특검이 일단 재판부가 사실은 그냥 던져본 거예요. 특검이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져봤는데 특검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이요? 네. 예, 이 여기까지 과정을 또 약간 설명드리자면 이 준법감시위 제도를 들고 나오고 재판부에서 그리고 양형 이야기를 하니까 특검 쪽에서 이거 집행유예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를. 물론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돌아왔는데 특검이 기피까지 했잖아요. 기피 신청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준법 감시 제도라는 게 잘 운영되는 거라는 걸 재판부 쪽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된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입증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홍수탁 회계사님과 삼성 쪽의 모 회계사님, 김경수 변호사. 네, 김경수 변호사. 굳이 이름을 말씀하시니까 김경수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강일원. 이 세 분이 이제 투입이 돼서 각각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홍 회계사님은 일부러 편견을 가지고 빵점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홍 회계사님 제일 여기 객관적으로 평가하셨죠.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1장 1절을 적용했는데 복잡한 것도 아닌 그 1장 1절 기본을 적용해도 빵점이 나오더라라는 그 평가가 아마도 이 주심 판사에게도 영향을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게 없잖아요. 준법 감시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7일 날 법정에서 진술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특검 추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선임한
전문 심리위원이었고 재판부가 원했던 절차대로 했는데 재판부가 요구한 대로 했어요. 그대로. 네, 그 절차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가 팩트가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빵점이 나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고 만약 나중에 문제를 바꿔서 점수를 좋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하실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죠. 저는 이제 그때 질문도 그때 강상욱 주심께서 하셨는데 그 7일날 질문에서도 재판부가 이 전체 과정을 정확히 이해했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21일 성명사항에서도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저는 삼성이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삼성은 이 전체를 요식행위로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정말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하니까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빵점 받은 거예요. 오만했던 거지. 삼성은 끝난 일이라고 본 거지 이거에. 예.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자신했습니다. 끝까지. 네. 근데 작년에 또 이런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을 것이 여러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12월에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하고 저하고 격리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너무 좋아했어. 자가격리로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할 타이밍은 그걸 못했어요. 아유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 전화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은 조국 전 장관이다. 정경심 교수 재판이다. 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로 4년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적어도 재판부에는 줬습니다. 표창장 따위로 저는 계속 따위라고 표현하는데 표창장 같은 걸로 무려 4년이 나왔는데 왜냐면 86억이란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로 이어지는 재판이고 게다가 이 재판부가 이제 정경심 교수 2심을 맡아요. 네. 정경심 교수 1심 맡은 분들이 일로 와가지고 바이오로직스를 맡아요. 네.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여러 가지 우연히 심리적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려 4년이 나왔는데 그 1년 내내 얘기해왔던 준법감시위원회도 이렇게 빵점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한 상태. 그래서 지난해부터 총수가 아까 단 하루도 감옥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삼성에서 나온 워딩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결코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자신했는데 지난 연말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홍순탁 회계사가 재판에서 계속 발언할 때쯤 보면 굉장히 열심히 됐습니다. 주심이 꼬치꼬치 묻고 니네 삼성 그 전에도 뇌물 줬지 않냐. 대통령한테 뇌물 줬는데 그 이후에 안 바꿨잖냐.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 야옹인가요? 그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해서 재판이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마지막에는 그 30일 날이 결심이었잖아요. 결심 전날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지적된 것. 전문심리위원들이 전문심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거 지적된 것을 1월 중에 다 보완하겠다. 어떻게 1월 중에 보완합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걸 냈어요. 냈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반려했습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거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재판부는 이제 특히 그 주심 판사는 이 그동안 계속 재판부가 요구했던 그런 준법 감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도 안 하면서 안 하고 있다는 것들 근거로 이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이거 실형해야 됩니다. 이 의견을 주심이 부장에게 항의할 내용이 생긴 거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삼성이 막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제 이미 버스 지나갔어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런 보도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가격리되던 기억도 맞아요. 딱 그때였어요. 삼성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 못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너무 걱정하면서 아유 뭐 괜찮아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 김어준하고 주진우 자가격리됐다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뉴스공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풍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참 하고 없애버리려고. 근데 특검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무려 4년 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해가며 매우 훌륭하게 매우 훌륭하게 했던 점 크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판에 등장하신 홍순탁 회계사님의 활약도 크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존경합니다. 홍순탁 회계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어요. 네. 막판에. 저도 이번 재판 보면서 역시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막 마지막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무르고 늘어지면 투아웃 결국 이사 후에 지금 네. 역전차 네. 나오거든요. 특검이 처음 수사부터 굉장히 그 어렵게 한 발 한 발 전진했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법이 삼성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검의 형량, 공이 그렇죠. 예, 굉장히 특검- 큽니다. 형량에 이제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불만족스럽죠. 법정 최저형의 절반인데요. 최저형이죠. 최저형이고 봐준 거 맞죠. 그리고 이제 3분의 2 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도 터준 것이고 다 맞는데 그런데 상대가 삼성의 부회장, 사실상 회장 아닙니까? 삼성의 회장이 힘이 가장 셀 때 법정 구속시켜버린 이 판결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게 6개월이라 하더라도. 네, 그럼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못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인원으로 봐도 삼성 변호인의 인원과 특검의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의견서를 한 장 쓰더라도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100대 1로 싸운 거죠? 네, 100대 1 대단한 뭡니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1000대 1로 싸운 1000대 1 수준의 지금 기울어진 법정인데 심판도 저쪽 편이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삼성 쪽에 어제 인터뷰하신 뭐 이인재 변호사님 그분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하셨던 네. 법원장 출신의 슈퍼 정관 변호사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줄비하게 우리 이제 한 막 분이 아니라 했을 거 아니에요. 줄줄이. 예.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계속 수사 인력이 좀 빠지고 이제 공소유지만 담당 남고 그러면서 거의 인력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박영수 특검 4년째 지금 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재판만 이제 붙들고 있습니다. 가석방 정도 외에는 이제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재산고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석방을 염두에 둔 형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재판부에서 삼성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따뜻한 시선을 이 놓지 않았습니다. 주심 판사는 이제 실형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거고 재판장은 아니 그러면은 최저 한도로 해서 그렇죠. 가석방이라도 제일 싼 나올 수 걸로. 있게끔 하자 이런 그렇다 식으로. 하더라도 8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의미를 폄하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8개월이 아니라 8일도 삼성의 실질적 회장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변호인을 많이 투입해도 아무리 우호적인 언론 기사를 쏟아내도 그리고 경제계 인사를 아무리 동원해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재벌들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그게 삼성한테 통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삼성한테 통용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법정 구속을 한 건데요. 네. 만약 법정 구속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재상고 해가지고 재상고 해서 해봤자 기간 동안. 어차피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 짧은 몇 개월이라도 또 시간 끌고 뭐 어떻게든 또 수를 쓰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다 지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 건 정말 그것도 다행스러운. 법정 구속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주심 판사. 예, 그렇죠. 주심 판사가 그걸 강력하게 아니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돼서 유죄면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겠죠. 그때 또 근거를 댄 게 아니 정경심 교수도 법정 구속 4년 했는데 무려 4년. 요거를 합창 법정 구속 안 결정하고. 하면은 진짜 욕 먹습니다. 네. 부장님 정말 욕 먹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너무 감정이입하셔가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로서는 삼성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열심히 성실히 해도 회장님을 이제 안 보내기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삼성이 이렇게 해서 좀 변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예. 적어도 이 건을 이렇게 추진했던 삼성의 주요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분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겠죠. 쫙. 최지성, 장충기 두 그분도 가셨죠. 미전실의 핵심 중추 두 분도 구속됐습니다. 총 3명이 가셨어요. 이 하나의 재판으로. 핵심 중에 핵심. 최지성 장충기를 포함한 부회장님까지 3분이 가신 판결이기 때문에 형량이 아쉽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형량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로 앞으로
수십 년간 거론되겠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이 판결을 폄하하고 삼성 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삼성 위기다. 사법부 때문에 삼성 위기다. 계속 얘기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런 기사들. 그런 기사를 쓴다고 해서 8개월이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설사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단 하루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집행유예도 방법이 없고. 예.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더 감시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띄우면은 또 가석방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렇지 않은 문제점 그런 언론의 대응의 문제점이라든가 가석방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들이 앞으로 올해 한 해 내내 또 계속 나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삼성에 관한 한 뉴스 공장을 들어야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야기는 제가 몇 번에 나와서 할 거거든요. 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본 계속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정리만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들 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좋은 약이 몸에 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장기적으로 크게 득이 될 판결입니다. 저도 이번 그렇게 판결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홍수탁 회계사 주진우 기자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